한도연 회장과 윤서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딸의 기일에 가족묘역을 방문했다. 부부는 검은 의복을 갖춰 입었고 수행비서는 묘역 입구에서 준비 절차를 확인했다. 차량은 지정된 비공개 구역에 정차했고 경호원 2명이 주변을 살피며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묘역 입구에 도착한 부부는 주변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낡은 교복 차림의 소년이 묘비가 있는 방향을 향해 서 있었다. 소년은 일정 거리 앞에서 움직임을 멈춘 채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다. 봉투의 표면에는 서울대학교 입학처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부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접근하자 소년은 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다. 수행비서는 회장에게 접근 가능 여부를 묻고 지시를 대기했다. 회장은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판단한 뒤 접근을 허용했다. 소년은 마치 부부의 접근을 인지했으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묘비 앞에 펼쳐두었다. 서류는 서울대학교 합격증으로 확인되었다. 회장은 소년에게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소년은 질문을 즉시 듣고 고개만 숙였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부는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수행비서에게 주변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수행비서는 묘역 관리인을 불러 방문객 기록을 조회했다. 관리인은 소년이 약 20분 전 묘역에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회장은 다시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소년은 대답 대신 합격증을 다시 봉투에 넣는 행동을 했다. 윤서연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소년의 이름을 물었다. 소년은 잠시 침묵한 뒤 정우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우성은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가방을 메었다. 그는 묘역 출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고 경호원들은 안전을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을 관찰했다. 회장 부부는 정우성이 떠나는 모습을 주시하며 서로 간단히 의견을 교환했다. 윤서연은 딸의 묘비 앞에 남겨진 흔적을 확인했다. 묘비 주변에는 소년이 잠시 머문 흔적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회장은 수행비서에게 정우성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신원 조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즉시 이동 동선과 소년의 외형 정보를 메모했다. 소년이 묘역을 완전히 벗어나자 회장 부부는 딸의 묘 앞에 다가갔다. 회장은 묘비 상태를 확인하며 새로 놓인 물건이 없는지 살폈다. 윤서연은 방금 본 상황이 단순한 방문이 아닐 가능성을 남편에게 언급했다. 회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행비서는 이미 정우성의 이동 방향을 확인 중이었다. 경호팀은 소년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은 추후 동선까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묘역 방문을 마무리한 부부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회장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 이름, 나이, 학교, 보호자 여부, 최근 주소까지 전부 조사해라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즉시 본사 조사팀에 연락해 신원 조회 절차를 시작했다. 차량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묘역을 벗어났고 부부는 방금 일어난 상황을 사건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성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딸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부의 이동 차량이 묘역을 완전히 벗어나자 수행비서는 마지막으로 묘비 주변을 재확인했다. 묘역 관리인은 소년이 조용한 태도로 방문했으며 별다른 문제 행동은 없었다고 다시 보고했다. 보고를 마친 뒤 관리인은
기록 장부에 소년의 방문 시간을 명확히 표시했다. 수행 비서는 회장에게 전달할 정리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했다. 필요 자료는 확보되었고 회장 부부의 다음 단계는 소년의 정체 확인으로 이어질 준비가 완료되었다. 한도현 회장은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실에 정우성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우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은 즉시 정보팀에 연락해 기본 인적사항, 보호자 정보, 교육 이력, 재산 기록을 포함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정보팀은 내부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공공 기록을 연동해 소년의 이름을 검색했다. 1차 조회 결과 정우성이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추가 조회에서는 소년이 최근 몇 년간 성적 우수 장학생 명단에 반복적으로 올라 있었다. 해당 기록을 본 비서실은 딸의 생전 장학 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보팀은 별도로 딸과 연계된 후원 기록 데이터베이스도 동시에 확인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공식 장학 대상자 리스트 외에도 딸이 직접 운영한 소규모 멘토링 프로그램 기록이 남아 있었다. 기록 파일 중 하나에서 정우성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파일에는 학습 지원 대상자 정우성, 성적 상위 유지, 생활 불안정, 지속 관찰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비서는 이 문구가 딸의 직접 작성 파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장에게 보고된 후 회장은 즉시 해당 파일의 작성 시점을 요청했다. 기록 분석 결과 파일 작성 날짜는 딸의 사망 약 4개월 전이었다. 회장은 이 시점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멘토링 이상의 지속성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그는 비서에게 시설 측과 직접 통화해 소년의 현재 생활 상태를 확인해라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즉시 보육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다. 사회복지사는 소년이 최근 자립을 선택했으며 소규모 원룸에서 혼자 생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년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비서실은 동시에 소년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정보팀은 공공기관을 통해 거주지 등록 현황을 확인했고 소년이 실제 주소에 거주 중임이 확인되었다. 회장은 데이터를 검토한 후 실제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부는 일정 조율 후 다음 날 원룸 현장을 방문하기로 확정했다. 경호팀에는 방문 시간과 경로에 대한 보안 계획이 전달되었다. 비서실은 소년에게 연락을 취해 방문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소년에게 전화가 연결되자 비서는 회장 부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달했다. 정우성은 잠시 침묵한 뒤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비서는 소년의 응답을 즉시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은 다음 날 방문 계획을 공식 일정으로 등록하도록 지시했다. 비서는 전체 자료를 정리하고 소년 관련 파일을 새로운 사건 폴더로 묶어 회장에게 전달했다. 저녁 무렵 정보팀은 추가 조사 자료를 회장에게 다시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소년의 학교 기록, 출석률, 과목별 성적표, 과거 상담 기록 등이 포함되었다. 성적은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상담 기록에는 독립의지 강함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회장은 딸이 왜 이 소년을 꾸준히 도왔는지 사건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가 완료되자 회장은 접촉 시 기존 후원 기록을 확인하되 감정적 추측은 배제하고 사실만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이지 인스트럭션즈를 기록해 관련 부서와 공유했다. 이어서 회장은 딸의 개인 이메일 백업 데이터 중 소년과 관련된 추가 기록이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데이터 관리팀은 백업 파일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조치로 회장은 비서에게 소년과 딸 사이의 관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파악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고 명확히 지시했다. 비서실은 사건 조사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켜 기록했다. 하루 동안 모인 자료들은 회장 부부의 다음날 현장 방문이 근거가 되었고, 사건은 단순한 묘역 방문에서 조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다음날 오전 회장 부부와 경호팀은 정해진 시간에 소년의 주소지로 출발했다. 차량은 소규모 원룸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착했다. 건물 외벽에는 오래된 광고 스티커와 아르바이트 전단지가 여러 겹 붙어 있었다. 경호원 2명이 먼저 주변을 확인해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 비서가 건물 관리인에게 접근해 정우성의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관리인은 정우성은 여기 맞다. 조용하고 문제없다며 호실 번호를 안내했다. 회장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주변 환경을 관찰했다. 복도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고 일부는 소년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착 후 비서는 초인종을 눌렀다.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내부에서 발걸음이 들렸다. 문이 열리자 소년이 교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소년은 방문 목적을 다시 확인했고 회장 부부는 내부에 들어가도 되는지 요청했다. 소년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원룸 내부는 좁았으나 정리된 상태였다. 책상에는 참고서와 필기노트가 정렬되어 있었고 벽에는 학업 계획표가 부착되어 있었다. 부부는 실내를 둘러보며 생활 환경을 확인했다. 비서는 수첩에 관찰 내용을 기록했다. 회장은 소년에게 생활비 출처를 질문했다. 소년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이라고 간단히 답했다. 윤서연은 주변을 둘러본 뒤 생활이 자립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비서에게 요청했다. 비서는 소년에게 일과를 물었다. 소년은 학교 수업과 도서관 공부,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설명했다. 회장은 소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상세 질문을 했다. 소년은 평균 주 20시간 정도라고 말했다. 수행 비서는 이 수치를 계산해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했다. 회장은 소년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이유를 묻자 소년은 생활비 유지라고만 말했다. 감정적 부여는 없었다. 부부는 딸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윤서연이 우리 딸과 어떻게 알게 되었나? 라고 질문했다. 소년은 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상담과 과제 지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매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대를 요청했다. 소년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설명했고 비서는 그 내용을 즉시 메모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했다. 소년은 허락하며 책상 위에 봉투를 정리했다. 그곳에는 입시 관련 자료, 장학금 안내문, 그리고 대학 합격 서류 사본이 있었다. 비서는 사본을 찍어 내부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준비했다. 윤서연은 원룸의 생활용품과 식료품 상태를 확인했다. 기본적인 식재료는 있었고 대부분 저렴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비서는 생활 수준이 최소한의 유지 단계라고 판단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다.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했나? 라는 질문이었다. 소년은 잠시 생각한 뒤 멘토라고 말했다. 부부는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방문 목적이 정보 확인임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은 비서에게 오늘 확인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찰 항목을 정리해 노트북에 입력했다.
부부는 원룸을 떠나기 전에 소년에게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도 되는지 물었다. 소년은 연락처가 이미 비서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자 경호팀은 주변 안전 확인을 마지막으로 수행했다. 부부는 차량으로 이동했고 현장 점검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본사에 전달되었다. 회장은 차량에서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지시했다. 다음 단계는 소년과 딸 사이의 관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이었다. 회장 부부가 원룸을 떠난 다음 날 비서는 정우성에게 연락했다. 비서는 소년에게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소년은 딸이 남긴 것이 있다고 말하며 직접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회장 부부는 일정 조율 후 소년을 재단 사무실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사무실은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별도 구역으로 준비했다. 경호팀은 방문 시간과 동선을 사전에 점검했다. 정우성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소년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표면에는 딸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날짜는 딸이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이었다. 비서는 봉투를 받아 회장에게 전달했다. 회장은 봉투를 열기 전에 비서에게 기록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개봉 과정을 영상과 문서로 동시에 기록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딸이 자주 사용하던 문구 브랜드였다. 편지 내용은 소년의 학업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약속 항목으로는 교재 지원, 상담 일정, 생활비 일부 보조 등이 적혀 있었다.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모든 문체는 일관된 스타일이었다. 회장은 편지를 읽은 후 감정적 해석 없이 사실을 정리했다. 비서는 편지의 필체를 기록하고 촬영했다. 회장 지시로 편지는 필적 감정기관에 보내졌다. 감정 의뢰는 긴급으로 처리되었다. 그날 오후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편지가 딸의 실제 필체와 일치한다고 판정했다. 비서는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필압, 획 방향, 문체 등의 비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개인 문서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소년을 지원했음을 의미했다. 회장은 비서에게 관련 기록을 더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딸의 개인 이메일 백업 및 장학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검색 조건을 세분화하자 비공개 폴더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폴더 안에는 후원 대상자 명단과 일지 형식의 파일이 있었다. 파일 중 일부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정보팀은 암호 해제 절차를 진행해 문서를 열었다. 문서에서 정우성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딸이 직접 작성한 평가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록에는 정우성 학업 집중도 높음, 생활은 불안정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어 지속 지원 필요, 잠재력 있음이라는 항목도 있었다. 회장은 이 기록을 정리해 사건의 핵심 근거로 분류했다. 비서는 기록의 날짜별 변화를 표로 만들었다. 표에는 지원 일자, 연락 여부, 상담 내용 등이 정렬되어 있었다. 회장은 표를 검토하며 딸이 소년을 장기간 관찰했음을 확인했다. 과정은 단순한 우연적 접촉이 아니라 계획적 활동이었다. 회장 부부는 편지를 소년에게 다시 보여주며 설명을 요청했다. 소년은 편지가 사망 전에 받은 마지막 기록이라고 말했다. 전달 방식에 대해 묻자 소년은 학교에서 직접 받았다고 답했다. 딸이 학교 상담실에서 소년을 불러 편지를 전달했고 이후 특별한 연락 없이 사망했다는 순서를 명확히 했다.
회장은 비서에게 그 시점의 학교 상담 기록을 요청했다. 비서는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 상담 기록은 하루 뒤 회장에게 전달되었다. 기록에는 딸이 상담실을 예약하고 정우성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상담 내용은 학업 계획과 진학 전략 위주였다. 기록은 간결하고 구조화된 형식이었다. 회장은 모든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정리된 자료는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고 새 번호가 부여되었다. 회장은 다음 단계는 공식 확인이 아니라 지원 여부 결정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내부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소년과의 관계 깊이를 파악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딸이 생전에 개인적으로 지원했고 그것이 사적인 약속 형태로 남아 있었다. 회장은 약속은 사망으로 중단되었으나 결과는 지금 나타났다라고 정리했다. 이 결론은 이후 지원 제안의 근거가 되었다. 비서는 회장 지시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관 및 추적 가능 형태로 구성했다. 과정은 절차대로 완료되었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 편지 관련 절차가 모두 검증되자 회장 부부는 정우성을 재단 회의실로 다시 불렀다. 경호팀은 사전에 입구, 통로, 회의실 주변을 점검하여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정우성은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고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후 회장 부부 앞에 앉았다. 회장은 비서에게 준비한 문서를 꺼내도록 지시했다. 그 문서는 재단을 통해 제공 가능한 지원 항목 목록이었다. 항목에는 학비, 교재비, 주거비, 식비 보조 등이 포함돼 있었다. 회장은 문서를 소년에게 보여주며 내용을 설명했다. 회장은 딸이 남긴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문서의 항목을 순서대로 읽었다. 소년은 지원 범위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원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회장은 조건은 없다. 다만 학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소년은 다음 질문으로 생활에 관한 세부 항목을 물었다. 비서는 항목별 예상 지원 규모를 숫자로 제시했다. 회장은 금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년이 자립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 기록을 근거로 했다. 소년은 만약 지원을 받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회장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서연은 조용히 설명을 덧붙여 소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대화는 절차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우성은 잠시 생각한 뒤 지원은 필요하지만 최소한만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자 소년은 자립이 목표라고 짧게 설명했다. 이 발언을 들은 회장은 비서에게 문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수정된 문서에는 지원 항목 중 택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었다. 소년은 학비와 교재 지원만 선택했다. 생활비와 주거비 항목은 제외했다. 회장은 선택을 존중하고 승인했다. 비서는 즉시 재단 시스템의 입력 절차를 진행했다. 입력 과정에는 학번, 등록번호, 지원 항목, 기간 등이 포함됐다. 시스템은 등록 후 승인 알림을 회장에게 보냈다. 회장은 승인 버튼을 눌러 지원을 공식화했다. 이후 재단 측에서 소년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다. 안내문에는 지원 항목, 일정, 보고, 방식, 연락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고 방식은 분기별로 설정되었다. 소년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서류에는 서명과 계좌 정보가 포함됐다. 비서는 서류를 회수해 스캔 후 보관 폴더에 넣었다. 회장은 오늘부터 지원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소녀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경호팀은 귀가 동선을 마련했고 소녀는 건물 밖으로 이동했다. 기록 담당자는 회의 과정을 전체 문서로 정리했다. 부부는 회의를 마치고 남은 자료를 검토했다. 자료에는 편지, 상담 기록, 후원 일지, 오늘의 선택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회장은 사적인 약속이 공식적 지원으로 전환됐다고 결론을 정리했다. 윤서연은 비서에게 소년의 학교 일정과 입학 절차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비서는 즉시 학교 측과 연락을 시도했다. 학교는 입학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회장 부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다음 단계는 입학 준비 과정 확인과 필요 서류 지원이었다. 비서는 시간표를 정리해 공유했다. 자료는 회장, 부인, 재단 담당자에게 배포되었다. 소년과의 공식적 연결은 확립되었고 이후 사건은 지원 실행 단계로 전환되었다. 정우성이 공식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후 재단은 첫 번째 절차로 학비와 교재비 지급 일정을 확정했다. 담당자는 소년의 학과 등록금 고지서를 확보했고 결제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승인 후 재단 계좌에서 학교 측 계좌로 학비가 송금되었다. 담당자는 송금 내역을 문서화하여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은 진행 속도를 확인한 뒤 지연 없이 처리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담당자는 교재비 역시 승인 요청을 올려 재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다음 단계는 기숙사 입주 여부 확인이었다. 학교 생활과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 배정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학교 측은 소년의 상황을 검토한 뒤 기숙사 입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단 서류 제출이 필요했다. 비서는 제출 목록을 소년에게 전달했다. 목록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서, 은행 계좌 사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년은 서류를 준비해 일정 내에 제출했다. 학교 행정팀은 서류 검토를 완료하고 입주 승인 통보를 보냈다. 기숙사 배정 결과가 나왔고 방 번호가 확정되었다. 담당자는 이 정보를 재단에 전달했고 비서는 기록에 반영했다. 회장은 기숙사 위치와 환경을 조사해 보고서를 요청했다. 재단 직원은 현장을 방문해 방해 상태, 접근 동선, 생활시설 등을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방 크기, 공용시설, 규칙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회장은 자료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입학식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전달되었다. 날짜, 시간, 장소, 복장 지침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비서는 이 정보를 소년에게 전달했다. 소년은 입학식 참석을 확정했고 재단은 이동 방법을 안내했다. 별도 차량 지원은 필요 없다는 소년의 의견에 따라 자력 이동으로 결정되었다. 재단은 대신 행사장에서의 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과 협조했다. 학교는 신입생 대표석 중 한 자리를 배정했다. 그동안 소년의 생활 패턴도 점검되었다. 재단 담당자는 아르바이트 일정과 학업 일정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소년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수정된 시간표가 재단에 전달되었다. 재단은 학업 우선 원칙을 확인했다. 회장은 이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학교 측은 신입생 등록 시스템에서 소년의 상태를 입학 확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상태를 비서는 스크린샷으로 기록해 자료에 첨부했다. 등록 절차는 완료되었고 소년은 입학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재단은 학기 시작 전 필요한 물품 지원 항목을 검토했다. 필수 항목으로는 교재, 노트북, 교통카드 등이 제시되었다. 소년은 노트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기존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입학식이 가까워지자 재단은 일정 관리표를 제작했다. 일정표에는 입학식, 첫 오리엔테이션, 기숙사 입주, 수업 시작일이 표시되었다. 회장은 일정표를 검토하고 수정 없이 승인했다. 담당자는 일정표를 소년에게 전달했다. 소년은 확인 후 필요사항을 체크했다. 모든 준비는 정리되었고 입학식만 남았다. 입학식 전날 재단은 마지막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교재 수령 여부, 기숙사 입주 물품 준비 여부,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소년은 모든 항목이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완료했다. 회장은 이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학 준비 과정은 지체 없이 완료되었고 사건은 입학식 당일 단계로 이동했다. 입학식 당일 아침 정우성은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으로 이동했다. 학교는 대형 현수막과 안내문으로 행사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동 동선은 안내 요원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정우성은 안내 지시에 따라 신입생 접수 부스에 도착했다. 접수 요원은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한 후 행사 리본과 프로그램 책자를 건넸다. 책자에는 행사 순서, 대표자 명단, 건물 배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소년은 책자를 확인하며 자신의 좌석 번호를 찾았다. 좌석 배치도에는 대표 학생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정우성의 이름은 대표 섹션에 포함되어 있었다. 소년은 해당 구역으로 이동했다. 단상 앞쪽에 설치된 의자들은 번호가 붙어 있었고 소년은 자신의 번호를 확인한 후 착석했다. 주변에는 다른 대표 학생들이 있었으며 모두 동일한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각 대표 학생들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류 봉투는 선서문 제출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한편 회장 부부는 비공식적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다. 경호팀은 동선 확보와 주변 인원 확인을 수행했다. 부부는 관람석 중 외부 시선이 적은 구역에 착석했다. 비서는 프로그램 책자를 확보해 행사 진행 순서를 보고했다. 회장은 소년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야가 확보되는지를 점검했다. 경호원들은 부부 주변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부부는 행사 동안 외부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로 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는 대학 총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소개했다. 총장은 간단한 환영사와 입학 축사를 진행했다. 축사 내용은 신입생들에게 학업과 연구 목표를 제시하는 형식이었다. 축사 후 대표 학생 명단이 호명되었다. 사회자는 한 명씩 이름을 불렀고 대표 학생들이 순서대로 무대로 이동했다. 정우성도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무대 위에는 서류 제출대와 선서문이 준비되어 있었다. 각 학생은 서류 봉투를 제출한 후 선서문에 서명했다. 정우성은 준비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서명했다. 제출이 완료되자 관리 요원은 서류를 수거하여 분류함에 넣었다. 선서문 제출이 끝난 뒤 사회자는 대표 학생들의 자리로 복귀를 안내했다. 정우성은 다시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갔다. 회장 부부는 이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다음 순서는 신입생 대표의 짧은 발표였다. 대표 학생은 단상에 올라간 뒤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발표 내용은 학업 의지와 학교 생활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발표는 짧고 간결했다. 발표가 끝나자 모든 대표 학생들이 기립하여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은 학교 홍보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촬영이 끝나자 대표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행사 종료 시간이 되자 사회자는 참석자들에게 안내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는 교내 투어와 기숙사 입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우성은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회장 부부는 행사 종료를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호팀은 부부의 이동을 돕기 위해 출입구까지 동선을 확보했다. 비서는 차량을 대기시키기 위해 연락했다. 부부는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을 벗어났다. 정우성은 행사장 밖에서 학생 상담 요원과 기숙사 입주 절차를 간단히 확인했다. 필요한 서류는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 소녀는 지정된 시간에 기숙사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표에 따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단 측은 행사 종료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회장에게 전달되었고 입학식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입학식은 사건의 주요 단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회장은 비서에게 이후 진행 과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지시를 문서로 작성해 재단 내부와 공유했다. 사건은 다음 단계인 에필로그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 입학식이 끝난 후 며칠 뒤 회장 부부는 다시 가족 묘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경호팀과 비서가 동행했다. 차량은 지정된 구역에 정차했고 경호원들이 주변 안전을 먼저 확인했다. 묘역 진입 경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확보되었다. 회장 부부는 조용히 묘역으로 걸어갔다. 딸의 묘비가 있는 구역에 도착하자 부부는 준비해온 물품을 꺼냈다. 물품은 서울대 입학 안내 책자와 일정표, 그리고 간단한 꽃이었다. 비서는 묘비 앞에 책자를 놓기 전에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 목적은 기록 보관을 위한 절차였다. 책자는 묘비 옆에 정돈되었고 일정표는 그 위에 겹쳐 놓였다. 기록 담당자는 물품 위치와 시간 정보를 메모했다. 회장은 묘비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묘비 주변은 이전 방문 때와 다르지 않았다. 묘역 관리인은 부부에게 다가와 하루 전에도 누군가 다녀갔다고 보고했다. 관리인은 방문자가 소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회장은 관리인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물었다. 관리인은 정오 전후라고 답했다. 관리 내용은 비서에게 전달되었고 비서는 이를 기록했다. 부부는 소년이 별도의 일정으로 묘역을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회장은 방문 패턴을 추적하라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관리인과 연락을 유지해 향후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모든 정보는 재단 서버에 저장되도록 조치되었다. 회장은 묘비 앞에서 잠시 자료를 검토했다. 자료에는 소년의 입학 절차, 일정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비서에게 향후 분기별로 학업 성과와 생활 보고를 받도록 지시했다. 비서는 이를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으로 설정했다. 회장은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필요시 월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재단 담당자는 모든 변경 사항을 확정했다. 묘역 방문이 끝나자 부부는 차량으로 돌아갔다. 이동 도중 비서는 다음 일정에 대해 보고했다. 다음 단계는 지원 프로그램의 유지 점검이었다. 점검 항목에는 학업 성과, 생활 안정, 상담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회장은 이를 승인했고 재단은 정기 점검을 체계화했다. 차량은 묘역을 벗어나 본사 방향으로 이동했다. 묘역 관리인은 방문자 기록을 장부에 남겼다. 장부에는 날짜, 시간, 방문자 유형, 관찰 사항이 기록되었다. 해당 기록은 필요시 재단과 공유될 예정이다. 관리인은 묘역을 정리하고 주변을 청소했다. 관리 절차는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회장 부부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팀은 현장 방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진, 위치 정보, 방문 시간,
관리인 증언이 포함되었다. 회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윤서연은 보고를 받은 후 추적은 계속하라고 말했다. 모든 지시는 문서화되었고 데이터는 재단 서버에 저장되었다. 묘역 재방문은 사건의 마무리 단계로 기록되었다. 부부는 딸과 소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후 계획은 지원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는지를 지속 확인하는 것이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모니터링은 유지되었다. 단계를 마친 후 부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 학교 학과장은 신입생 배정 업무를 진행했다. 배정 과정에는 각 학생의 성적, 관심 분야, 연구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다. 정우성의 데이터는 학과 행정팀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 행정팀은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검토했다. 학과장은 담당 교수진에게 신입생 배정 리스트를 전달했다. 리스트에는 연구실 배정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우성의 이름도 후보 명단에 있었다. 학과장은 담당 교수에게 소년과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담당 교수는 이메일로 면담 일정을 전송했다. 이메일에는 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다. 정우성은 일정에 맞춰 교수 연구실을 방문했다. 연구실 안에는 실험 장비와 자료가 정리돼 있었다. 교수는 소년에게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소년은 자신의 학습 목표와 희망 연구 주제를 설명했다. 교수는 이를 파일에 기록했다. 소년의 설명은 명확했고 연구 주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 면담이 끝난 후 교수는 기존 연구팀과 협의를 진행했다. 연구팀 구성원들은 소년의 배정이 실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다. 논의 후 팀은 소년을 기초 연구팀에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수는 결정 사항을 학과장에게 보고했다. 학과장은 승인했다. 행정팀은 연구실 배정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했다. 문서에는 팀 배정, 담당 교수, 실험실 위치가 포함되었다. 며칠 뒤 정우성은 연구실 배정 안내를 받았다. 안내는 이메일과 인쇄된 서류 2가지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소년은 지정된 시간에 연구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실험실 조교가 진행했다. 조교는 장비 사용 규칙, 안전 수칙, 출입 시간 등을 설명했다. 모든 설명은 문서로도 제공되었다. 소년은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체크했다. 이후 연구 일정이 공유되었다. 일정표에는 실험 날짜, 장비 사용 시간, 팀 회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년은 자신의 수업 시간표와 비교해 충돌 여부를 확인했다. 충돌되는 항목은 없었다. 조교는 소년에게 첫 실험 참여 시간을 안내했다. 첫 실험은 기초 장비 테스트 단계였다. 소년은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테스트를 수행했다. 조교는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양호로 기록되었다. 연구실에서는 소년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행정팀은 이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등록 내역은 학적 정보와 연동되었다. 이후 소년은 매주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활동은 기록되었고 출석 여부도 확인되었다. 데이터는 학기 말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과장은 연구실 배정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회신했다. 보고서는 재단에도 전달되었다. 재단 담당자는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했다. 회장은 문서를 검토하고 진행 상황 양호라고 판단했다. 윤서연도 문서를 확인하고 동의했다. 모든 과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사건 기록에 추가되었다. 정우성은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며 일정대로 생활했다.
재단은 필요시 상담 지원을 제공했다. 상담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지원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유지되었다. 신구는 연구실 배정이 완료된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 정우성의 지원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회장은 재단 이사회에 후원 프로그램 확대안을 제출했다. 이사회 회의는 정기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다. 회장은 문서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장학생 성과, 예산 집행 내역, 개선안 등이 포함되었다. 회장은 정우성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사례는 학업 성취도와 자립도를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보고서를 검토했다. 몇 가지 질문이 이어졌고 회장은 질문에 대해 데이터 근거를 제시하며 답했다. 이사회는 확대한 여부를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표결 방식은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은 찬반 여부를 표에 표시했다. 표는 집계되어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회장은 승인 사실을 기록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기록 담당자는 회의록의 결과를 명시했다. 회장은 즉시 프로그램 실행 절차를 개시했다. 재단은 새로운 장학생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와 학교 게시판을 통해 게시되었다. 공고 내용에는 지원 조건, 서류 목록, 심사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자는 학교들과 협력해 안내를 배포했다. 학생들은 안내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서류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서류는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서류를 검토했다. 심사 과정에는 학업 성적, 생활 상황, 추천서 등이 고려되었다. 후보자 목록이 생성되었고 목록은 재단에 보고되었다. 회장은 목록을 검토한 뒤 최종 후보자 선정을 진행했다. 최종 후보자들은 면담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면담 일정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면담 장소는 재단 회의실로 지정되었다. 면담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에서 후보자들은 학업 계획과 생활 상황을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설명을 기록했다. 면담 결과는 표로 정리되었다. 표에는 점수, 의견, 추천 여부가 표시되었다. 회장은 표를 확인하고 최종 장학생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재단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등록이 완료되자 결과 안내가 후보자들에게 발송되었다. 안내에는 지원 항목과 일정이 명시되었다. 선정된 장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재단 직원이 진행했다. 직원은 지원 항목, 보고, 절차, 일정표를 설명했다. 장학생들은 서류에 서명했다. 서류에는 지원 조건과 보고, 방법이 명시되었다. 재단은 장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방식은 분기별 보고서 제출이었다. 보고서 양식은 미리 제공되었다. 회장은 확대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했다. 담당자들은 예산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했다. 보고는 이사회에도 공유되었다. 이사회는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우성의 사례는 내부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는 신규 직원 교육에도 활용되었다. 확대된 프로그램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학업과 생활 지원을 받았다. 재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을 조정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신 10의 절차는 2단계에서 완료되었다.